음식 메뉴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운동 선택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필라테스랑 PT는 마치 짜장과 짬뽕? 나는 필라테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 답이 정해지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왜 그렇게 묻냐고 되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목이 좋지 않으니까 척추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필라테스가 알맞은 거 아니냐? 뭐 꽤 괜찮은 논리입니다. 그런다고 100%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헬스장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뭐 자세 교정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러길래 필라테스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트레이너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넓게 자리 잡은 견해가 늘 옳은 것은 아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한데, 맞다! 속근육 키우려면 필라테스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필라테스랑 PT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우선 필라테스의 역사나 창시자는 너무 질리게 들어봤을 테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 그보다는 운동의 지향점과 발전 가능을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필라테스라고 하면 뭐랄까요, 푹 파이고 달라붙는 옷을 입은 채로 다리 쭉쭉 찢으면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런 거? 그런데 만약에 필라테스 창시자인 조셉이 보면 야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환장할 거예요. 필라테스는 병약했던 조셉 자신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고안해낸 운동입니다. 요가, 무술 등과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태어서 고안해낸 운동이에요. 조셉은 그걸 1차 세계대전 때 써먹었었습니다.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침대에 스프링을 매달아서 재활치료를 통해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죠. 이게 현재 리포머 형태인 겁니다. 즉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자가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기구에 매달려서 다리를 찢고 허리를 꺾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변질들은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운동에 물꼬를 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환영할 일이기도 하고, 또 그들도 대부분은 그 전에 비해서 건강해졌을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필라테스가 1926년 미국에서 상업화된 이후로 본질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조셉이 지향하던 운동은 정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추구했던 건 몸의 중심부를 강화를 우선으로 해서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거였어요. 추가로 호흡을 통해 동작의 연결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심신의 단련을 목적으로 했던 거죠. 필라테스 원래 이름이 컨트롤러지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절이 핵심인 거죠. 이걸 위해서 뭐 꼭 거꾸로 매달리고 다리를 찢을 필요는 없겠죠. 애초에 필라테스는 환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했고, 그래서 몸통 주변 근육을 우선으로 한 겁니다. 전쟁 부상자들은 대개 팔다리가 잘리거나 다쳐서 쓸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랬겠죠. 자, 그럼에도 조셉은 당장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필라테스가 발전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코어 근육 활성화가 팔다리 또는 척추 재활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을 무시하지 않는 필라테스가 환자의 굳어진 관절들을 점점 해방시키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다 싶었을 테고, 컨트롤러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비로소 탄생한 거죠. 추가로 철학과 호흡이 보태져서 정신적 건강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고, 이게 분명히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로소 심신의 균형이 완성되는 걸 노렸던 거죠. 한 번 더 말하지만 예쁜 옷을 입고 묘기를 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신 단련을 위해서 호흡과 집중력 그리고 국소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필라테스가 알맞습니다. 자세 교정이나 체형 교정, 통증 이런 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나쁘지 않은 유형성을 가지고 있고 일상에 제한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T인 거죠. PT 상담을 하다가 보면 필라테스 했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필라테스 하시다가 PT로 넘어오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담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근력 키우려면 겉근육 운동 위주로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거 아니면 살 빼려면 PT가 좋다고 해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정말 9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PT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근육이란 앞서 말한 속근육보다는 조금 더 크고 피부에 가까운 있는 근육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실 과학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쉽게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척추를 기준으로 한다면 속근육은 척추 기립근이 됩니다. 그리고 겉근육은 승모근과 광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표현대로면 필라테스는 척추 기립근 위주의 운동이고 PT는 승모근과 광배근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맞을까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속근육과 겉근육은
근육은 전등 스위치처럼 온오프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온수 조절기처럼 작동을 해요. 속근육, 겉근육 모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비율로 쓰일 뿐입니다. 켜지거나 꺼지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살이 찌고 빠지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게 칼로리 소비에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속근육으로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추가로 배시감 느껴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으로 살 빼려고 하는 건 모종삽으로 산을 옮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를 다른 활동에서 교묘하게 아껴댑니다. 격한 운동 후에 축 처지고 온 우주가 귀찮아지는 게 쉬운 예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지방 감량은 7할 이상이 식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은 1도 안 하는데 먹는 걸 줄이면서 살을 빼는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자, 생리학 시간 아니니까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PT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PT는 좀 무쓸모하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필라테스랑 다르게 PT는 어떤 체계라는 게 없습니다. 필라테스가 주식이라면 PT는 자산관리 같은 거예요. 주식은 명확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산관리는 그런 개념이 없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불리는데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펀드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산만 잘 불리면 그만인 겁니다. 정확히 PT가 딱 이래요. 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PT라고 하면 뭐 쇳덩이로 만든 바벨과 덤벨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PT에서는 어떤 도구라도 쓸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PT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철학도 없고요. 창시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체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트레이너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한테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자세 교정 원하세요? 오케이, 가능. 근력 형상? 가능합니다. 섹시한 몸? 이것도 가능하죠. 즉 PT란 1:1 관리를 말하는 용어지 필라테스 같은 특정 체계와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PT가 짱인가? 필라테스에서 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모든 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볼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너의 역량인데요. 뛰어난 자산관리사가 붙으면 효율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죠. 그것처럼 유능한 트레이너를 만나면 아팠던 것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내가 원하던 대로 딱 변합니다. 반대로 무능한 자산관리사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깡통 찹니다. 즉 어설픈 트레이너한테 걸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개인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필라테스와 PT는 불만 표시도 고객이 확 달라요. 필라테스에서 불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난 필라테스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PT에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시스템 대신에 사람 탓을 합니다. 그 트레이너 완전 벌렸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즉 체계와 특정한 방법이 없는 게 오히려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각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식의 답을 내는 건 되게 오만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마치 내일 땡땡 주식을 100주 사시고 땡땡동에 아파트 25평짜리를 사세요. 그리고 2년 뒤에 파세요. 약간 이런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간단합니다. 필라테스와 PT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되게 그렇듯이 어떻게 하냐보단 하나 안 하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산관리처럼.